2019년 9월 1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의 여명은요, 여름의 그것과는 좀 색깔이 다를까요? 아니면 가을을 타고 있는 미쓰리가 좀 다르게 느끼는 걸까요? 9월 1일 날 새벽에 한 5시 한 반 정도에 동쪽에서 이렇게 여명이 올라오는데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한여름에 봤던 여명은 아주 선홍색, 예. 좀 표현이 웃기지만 좀 마치 이렇게 싱싱한 간, 예, 그런 색깔이었는데, 9월 1일 날 제가 한 5시 반 정도에 봤던 여명은 선홍색이라기보다는 약간 버건디 색깔, 예, 약간 이 단풍잎 색깔, 가을의 어떤 느낌을 주는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19도 정도의 기온, 거기에다가 살랑살랑 부는 가을바람, 그리고 가을을 느끼게 하는 여명, 그리고 달력을 봤더니 9월 1일. 야, 이제 진짜 9월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대낮에요. 한낮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대한민국 가을 하늘 예쁘죠. 예, 저는 진짜 힘들 때, 예, 정말 바쁠 때 한 번도 제대로 가을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었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그때가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게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거를 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의도적으로, 예, 하늘을 바라보는 좀 습관을 기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바쁘시거나 혹은 힘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래도, 예, 가을 하늘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운전하면서 신호 바뀌는 거 기다리면서,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걸어가다가 이렇게 잠시 걸음을 멈추기에는, 그러니까 막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하늘을 보세요. 그거는 사치예요. 예, 바쁘고 힘든 분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러나, 신호등이라든가, 예, 그런 데서는 한번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가을을 만끽하시는, 예. 저는 진짜 바쁠 때는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봤더니 막 개나리가 만발한다든가, 예. 진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봤더니 막 단풍이 막 진다든가, 그렇게 계절 감각도 잊어버릴 정도로, 예,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이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작은 선물 중에 하나가 가을 하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가을 하늘 쳐다보시면서, 힐링하시는, 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녹음을 딱 마치고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9일 날 현지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오늘 어떤 협상 어쩌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급한 마음에 막 검색을 할까 하다가 좀 자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늘 어쩌고 했지만 시간상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한 9월 1일 정도에 한번 검색해 보자. 그렇게 제가 꾹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9월 1일 날 새벽에 눈을 떠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과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검색해 봤더니 29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29일 날 오늘 어떤 일이 진행되고, 그리고 9월 달에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뻐꾸기를 날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두 나라 사이에 그 시크릿 협상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29일 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9월 달에 우리 언제 만날까요? 라는 일정을 잡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날 우리 미국과 중국이 9월 달에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거예요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만약에 없었다면 중국이 홍콩에서 더 과격하게 시위를 진압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자, 이 얘기를 풀어보자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서 이란이 저렇게 깝죽거려도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도 다른 나라에서 그거 유엔 위반이다라고 미국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위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없었다면 중국이 홍콩에서 더 과격하게 시위를 진압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뭔가를 양보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없었다면 중국이 홍콩에서 더 과격하게 시위를 진압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던 얘기는 미쓰리 스타일로 풀어보면은요. 미국이 중국에게 야,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홍콩을 그렇게 과격하게 진압하지 마. 이거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예요.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미쓰리는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호랑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점점 트럼프가 양보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보하지 않으면 당장 주식시장이 하락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양보하긴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양보하는 명분이 뭐냐면 내가 홍콩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중국이 홍콩에서 나대고 더 과격하게 시위를 하지 못하게끔 내가 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한 발 후퇴하는 거를 자기가 그동안 잘못하고 자기가 뭔가 이제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홍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가 양보한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종이 호랑이고 양보를 할 텐데 절대 그냥 양보하진 않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양보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죠. 에이그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저렇게 또 핑계 대는구나라고 할지 말지만 어쨌든 공식 석상에서는 중국과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이제 미국이 하나씩 양보해 줌에 있어서 그거는 트럼프인 내가 힘이 빠져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 주는 거야라는 거죠. 자, 결국 그렇다면 홍콩의 어떤 그 과격한 시위 진압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입막음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다가 부과한 관세를 좀 연기한다든가 당장 이제 오늘서부터 관세가 부과되긴 하죠. 그리고 이미 10%에서 1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앞에 했던 500억 달러라든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25%까지 관세 인상한 거를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약간 미국의 양보가 지금 뭔가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은요. 미국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중국은 미국을 먼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대화로 얘기하자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에서 격화시키는 거는 미국이 먼저 공격하고 중국이 니네 그러지 마. 대화로 하자. 우리 가만히 있진 않을 거라고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의 계속 어떠한 그 대응 차원, 즉 보복 차원에서 비스무리한 대응을 했던 거지 중국이 먼저 과격하게 판을 만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여력이 아직까지는, 즉 미국과 그렇게 대놓고 미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여력은 되지 않고요. 중국 내에서도 그동안 미국과의 무역 과정, 협상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버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뭐 약해진다, 중국이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힘의 어떤 균형 문제에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은 처음부터 작년 3월 달부터 일관성 있게 미국에게 대화로 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중국이 미국에게 대화로 풀자라고 얘기하는 거를 자꾸 항복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은 대화로 풀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히토류라든가 뭐 미국산 콩을 안 사준다든가라고 대응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중국이 대화로 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중국이 항복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한 발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고요. 그 물러나는 거를 자기가 힘이 빠져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거기다가 지금 일타쌍피죠. 중국에다가 어떤 관세를 혹시 좀 인하시켜준다든가 뭔가 양보를 할 때 아이고 트럼프 저거 이제 끝났어 이제 힘 다 빠졌네 이제 아이고 그렇게 나대더니 이런 비난의 손가락을 피하기 위해서 홍콩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이렇게 입막음 시킨 거다 이런 명분도 주어질 수 있고요. 예, 일타쌍피.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9월달 협상에서는 어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어떤 관세라든가 어떠한 면을 조금 양보해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해라. 그래서 후퇴해서 중국이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상황은 중국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대화를 요구했고요. 대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 비슷한 규모 정도, 예,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대응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줄다리기를 함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좀 땡겨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상황이 왜 벌어졌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위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홍콩 시위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양보할 거다라는 어떤 언지를 줬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아니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는. 예. 8월 23일 날, 미국 증시가 열리기 한 2시간 전에 중국이 보복관세 발표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잖아요. 그 충격이 트럼프한테는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와, 중국 저것들이 이렇게 증시를 망가뜨리려고 하네. 앞서 하락과는 조금 다른 영향력. 그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또 중국이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동양 아시아 시간으로 오전에 어떤 보복관세를 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흔들렸고 미국 증시가 이제 뭐 하락했지만 반등하고 약간 시간차가 있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네 현지 시간으로 낮에 어떤 보복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고 아시아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 증시가 중국의 보복관세로 흔들렸죠. 그런데 지지난주 8월 23일 날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중국이 어찌 보면 시간차 공격을 한 거죠.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예, 여기는 밤인데 그러면서 그건 누가 봐도 미국 증시를 하락시키기 위한 중국의 압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 굉장히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다시 한번, 예, 제가, 2부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 증시를 한 줄로 좀 보자면 이거였어요.
증시 하락이 무서웠던 트럼프가 점점점 이거였습니다. 자, 26일 월요일 날은요. 뉴욕 증시가 어땠을까요? 상승했습니다. 왜 상승했느냐면 그 전에 8월 23일 금요일 날 중국이 미국 증시가 열리기 2시간 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 가 있었거든요. 자기 나와바리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증시가 크게 하락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쫄았어요. 그래서 G7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적인 발언을 날립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에 관련된 것도요. 물론 나중에 봤더니 약간 뻥카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조급한 마음에 희망적인 발언으로 증시를 이렇게 수습하기 위해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화요일 날은요. 미중 무역 협상을 둘러싼 어떤 투자 심리가 좀 헷갈려 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희망적인 발언을 했는데 막상 또 중국 얘기를 들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저것도 뻥친 거 아니야? 두 나라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또 중국 측에서는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막 이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트럼프 쟤 또 뻥카 날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그 불안감 심리, 약간 의심스러운 심리 때문에 뉴욕 증시 화요일 날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다 수요일 날은요. 2년물과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가 역전한 상태에서 하락하고 그 역전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뉴욕 증시는 상승해요. 왜 상승했냐면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상승했대요. 자, 그리고 29일 날 목요일 날은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0.1% 둔화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2.0%가 나왔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진화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해요. 자, 30일 금요일 날은요.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29일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진화해서 상승했다. 그런데 29일 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뭔가가 있을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9일 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9월 달에 미국과 중국이 만나긴 할 거야. 그 만나면 뭐해? 지난번에 상하이에 만났을 때도 별거 없었었는데. 아니 그동안 미국과 중국이 뭐 만나지 않아가지고 서로 등 뒤올리고 있어가지고 협상이 이렇게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만났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뭐 워싱턴 갔다, 뭐 베이징 갔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안 됐죠. 그것처럼 금요일 날은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뭔가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네. 거기다가 이제 당장 9월 1일 날 관세 인상 시작이 되고, 그죠? 그런데 또 대화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난주 뉴욕 증시를 쭉 한번 돌아보면은요. 글쎄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느끼시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날 뉴욕 증시 크게 하락해서 그거 겁나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내내 수습한 거예요. 프랑스에 있으면서 수습했고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수습했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급한 마음이면 당장 오늘 뭔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29일 날 그런 발언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증시 하락이 무서웠으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다시 한번 압박하는 걸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월요일 날 장 초반에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3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그 하락했던 이유는 중국의 보복 관세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격화될 것 같은 불안감. 그 불안감이 안전자산을 부각시켜서 국제 금값이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G7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하는 바람에 상승을 하면서 시작했던 국제 금값이 하락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다시 상승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달러가 강세였고 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적인 미중 무역협상 발언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후퇴하면서 국제금값은 예, 뭐 물론 1,530달러 이상에서는 끝났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요. 상승 요인으로는 G7 정상회담에서 그 폐막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대화하겠다라고 중국과 통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여건이 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뭔가 증시하락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질렀던 이 발언들이 어찌 보면은 주 초반에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대화를 하겠구나. 그러면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해소되겠구나. 그러면 공급 차질 우려감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하락 요인으로 작용됐지만, 나중에 주후반으로 가면서 이란 쪽에서, 무슨 개소리야 이랬거든요. 다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은 아직까지 ING다. 보세요, 여러분. G7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8월 23일 중국의 보복관세 하물며 그게 반격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중국이랑도 대화했다, 통화했다, 이란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저는 그때 이란 문제와 미국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G7 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의 외무장관을 초대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과 이란의 어떤 외무장관이 트럼프와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렇게 만나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실무단들, 그때 참모단들이랑 프랑스에서 이란 외무장관이랑 만나서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 하면서 다음 G7 정상회담은 내 리조트에서 하자.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손님은 없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란과 사이가 여전히 안 좋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6일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발언들, 중국과 통화했다, 그다음에 이란과 만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23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느낀 공포를 트럼프 대통령이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 쳤던 그런 저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1,003만 배럴 감소했죠. 시장 예상은 23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습니다만 시장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고요. 오펙 등 산유국 등의 감산 합의 이행이 좀 탄탄하게 진행됐다. 7월 들어서 오펙 회원국들의 감상 이행률이 159%를 유지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감산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두 나라가 협상하고 그러면 무역량이 커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하락 요인은 뭐냐면 역시 큰 파도,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가 5bp까지 역전하면서 2007년 이후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8월 달에 생산하는 그 산유량이 산유국들이 감산하기로 했던 그 양보다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러시아가 이렇게 감산을 잘 지키지 않고 조금 이렇게 많이 생산한다. 그럼 결국에 8월 달에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너무 과도한 우려감인 거죠. 지금 저렇게 오펙 회원국들이 7월 달에 감산 이행을 올 들어 가장 많이 잘하고 있는데 저기다가 초치는 게 러시아네. 약간 이런 우려감? 그런 우려감이 국제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초반에는 허리케인 도리안이 멕시코 지역을 강타할 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지만 멕시코 지역은 이렇게 직탄으로 이렇게 날리진 않을 것 같아.
뭐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도리안이라는 허리케인의 어떤 피해가 크지 않을 거란 안도감으로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지표는 총 11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7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2.1% 증가, 7월달 전미활동지수, 6월달에 0.03이었는데 7월달에 마이너스 0.36으로 하락, 6월달 전미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6% 증가하긴 했는데 2018년 6월달 대비는 3.1%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달에, 즉 2018년 5월달 대비 2019년 5월달은 3.4% 증가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지표는 오히려 0.3% 부진했다. 그리고 8월달 리치먼드 연방준비 제조업 지수는 7월달에 마이너스 12에서 8월달에 1로 상승했다. 8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7월달 135.8에서 8월달 135.1로 하락했다.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4,000명 증가해서 21만 5천 명을 기록했고요. 7월달 상품 수지 적자는 전월 대비 2.5% 감소, 7월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2.5% 감소, 7월달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6% 증가해서 월가 예상 0.5%보다 잘 나왔다. 자, 이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미국의 소비는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미쓰리가 여기다 딴지를 걸었죠. 지금 미국의 경제가 탄탄해서 소비가 좋은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고 경기 부양책을 쓸 거고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지금 돈 쓸 여력은 없지만 그래도 신용카드라도 써서 일단 긁어보자. 그런 심리가 작용돼서 어떤 이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됐고 소매 판매도 증가됐고 소매 판매 업체 실적도 좋아졌던 것이다. 자, 7월달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월가 예상은 0.3% 증가를 예상했으나 월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미국의 고용지표 중에서 임금 상승률은 제대로 잘 나온 적은 없는데, 즉 그 얘기는 지금 미국 국민들은 어떤 급여 어떤 그 수준은 그렇게 썩 잘 받지 못하는데, 즉 돈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경기가 부양될 거고 앞으로 경기가 부양되면 임금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8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7월달에 98.4에서 8월달에 89.8로 크게 하락한 거죠. 90포인트대에서 80포인트대로 앞자리수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물론 뭐 이란도 봐야 되고 미국도 봐야 되고 뭐 독일도 봐야 되고 막 봐야 되지만, 제가 오늘 들은 생각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다방 미쓰리가 부정적인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진다는 얘기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리멸렬하게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두 나라가 자존심 때문에 테이블에서 우리 그동안 없던 걸로 하자라고 꽝꽝 도장을 못 찍는다니까요. 일본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안 끝날 거야, 중국이 저렇게 계속 버틸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 하락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그냥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지리멸렬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그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끝나고 막 금리를 인하하고 그럼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고 증시가 좋아질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동안 미국을 방어하느라고 지친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뭔가 이제 그동안 숨겼던 어떤 그런 것들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국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신흥국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향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미쓰리 방송을 들으면 미쓰리가 중국에 금융위기 온대. 제가 중국에 금융위기 온다라고 대놓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중국에서 어떤 그런 문제들이 터질지 아니면 영국 문제든지 다른 곳에서 터져서 그게 도미노식으로 터질지 그리고 지금 당장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끝나고 끝날지 뭐 지리멸렬하게 끝나는 과정에서 아이고 이제 괜찮은가 보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이나 보다.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경기가 좋아지겠지 그러고 뭔가 넋을 탁 놓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다방 미쓰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경제 방송에서 뭐 이렇게 꼭 집어줍니까, 여러분? 뭐 증시 올라갈 거예요. 증시 하락할 거예요. 이렇게 꼭 집어줘요? 그러니까 꼭 집어주면서 막 안 올라가면 내 목숨을 걸게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 그 방송들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갔을 때 넘어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알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는요. 자꾸 여러분들께서 아유 돈다방 미쓰리는 뭐 비관론적이야. 중국의 금융위기 온대. 뭐 어떻대? 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중국의 금융위기가 옵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럴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이럴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괜히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고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8월 달에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과는 달리 그나마 미쓰리는 7월 달보단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방송이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미쓰리는 안 끝날 거래. 중국이 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두 나라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야 우리 그동안 있었던 일 없던 걸로 하자 그러고 합의를 해서 딱 도장을 찍을 수는 없는 지경이 온 거고 대신에 두 나라가 이제 서로 힘드니까 특히 누가 힘들어요? 트럼프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씩 미국이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양보해 주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은 그냥 그러려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쁠 거 없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런 식으로 지리멸렬로 갈 것이다. 자, 그 사이에 또 영국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가장 염려스러운 거는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까지 1년 넘게 미국의 공격을 받아낼 정도면 지난번에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의외로 놀랐다고. 어떻게 저렇게 중국이 잘 버티고 있지? 이렇게 놀랐거든요. 결국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엄청나게 뭐 어떤 막 튼튼하고 막 이런 펀더멘탈이 막 강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공산주의라는 국가의 이름으로 뭐 돈을 풀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봉쇄해버리고 야 주둥이 닥치고 가만히 있어. 너 저쪽에 있어. 이렇게 뭔가 커버하고 대외적으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냥 느긋하게 중국을 연맥인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명히 여기저기서 터지는 어떤 그 골마 터지는 그런 그 종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지금 다 막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요.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더 깊숙이 골마 터진다고요. 사람의 피부에 어떤 뭐 뾰루지 같은 게 났는데 그거를 그냥 보이지 않게 커버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결국 골물때까지 골마서 터져야지만 새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그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파요.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나 이제 곧 터질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들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얼만큼 다른 것들이 잘 버텨줄 수 있을지 혹은 뭐 영국의 문제가 터져서 유럽이 불안한다든가 신흥국이 어떤 힘들어서 문제가 터졌을 때 결국에 그 문제들은 뉴욕 증시를 하락시킬 거고 중국 증시를 하락시킬 거고 그럼 중국의 금융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쭉 흐름을 보셔야죠. 딱딱딱. 예. 경제는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자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흘러오는 그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서 보여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들까지 감안을 해야지만
지금이 진단이 되고 앞으로를 그나마 좀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2부에서 글로벌 이슈 체크 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